미미야, 내 곁에 오래오래 있어줘. 셀레나. 50을 넘기면서 나이 때문인지 수면의 질이 나빠지고 새벽에 깨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지금도 새벽 4시에 깨어 6시가 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깨게 되면서 고양이들이 새벽 시간에 가장 활발하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고양이는 야행성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해가 뜨고 지는 시간이 고양이 활동량이 많은 시간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 집 고양이 미미는 새벽에 일어나 밥도 먹고 화장실도 갔다 옵니다. 얼마 전에 콩콩이 고양이 언니까지 먼저 보내고 혼자가 된 미미는 외로워서인지 새벽마다 부쩍 소리를 크게 지르며 집안을 돌아다닙니다. 오늘은 비슷한 시간에 같이 깨서 미미는 내 곁에 붙습니다. 예전부터 나를 유독 좋아하긴 했지만 최근에 더욱 내 옆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책상에서 책을 읽는 것도 소파에서 TV를 보는 것도 싫어하고 자기 있는 곳으로 오라고 울면서 나를 부릅니다. 혼자라 쓸쓸해서인지 아니면 그동안 분산되어 봤던 사랑을 혼자서 독차지하고 싶은 건지 미미의 마음도 모르는 나는 나쁜 엄마입니다.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마음도 잘 모르는 것을 보면 사람과 고양이가 이렇게 한 집에서 사는 게 맞는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우린 양이들을 집에 들인 일임은 분명합니다. 나쁜 엄마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저 세상으로 보낸 4마리 우리 아기들이 너무 보고 싶어집니다. 우리 아기들을 불러봅니다. 콩콩이, 미미, 플리니, 호사마, 뽀송이. 이렇게 우리 집에는 5마리의 냥이와 냥이들의 집사인 엄마, 아빠가 살았습니다. 콩콩이, 미미, 플리니는 아기였을 때 집에 왔고 호사마와 뽀송이는 친구가 결혼하면서 사정상 우리 집에 오게 되어 이미 성묘인 상태였습니다. 콩콩이와 미미는 한 달 차이로 와서 14년을 함께 지냈습니다. 우리 집 대장이었던 콩콩이는 대장답게 나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편이었고 엄마처럼 나를 따르기보다는 늘 친구에 가까웠습니다. 콩콩이와는 하루에 한두 번씩 놀이를 했습니다. 콩콩이는 내가 자기를 쫓아가면 막 도망가다 집안에 있는 박스에 숨는 놀이를 좋아했습니다. 바닥에 누우면 발로 빙글빙글 돌려주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콩이가 놀았던 박스들은 콩이가 발톱으로 긁어놓은 그 상태 그대로 아직 있었던 장소에 놓여 있습니다. 박스를 치우면 집안이 깔끔해지겠지만 나도 콩콩이 아빠도 박스들을 치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콩이하고의 추억을 생각하다 보면 나머지 우리 아기들의 모습과 같이 지낸 시간들이 오버랩되면서 눈물, 콧물 닦아내느라 휴지만 쌓이곤 합니다. 아기들 생각하면 미안한 마음이 너무 커서 참으려고 해도 눈물이 저절로 나오네요. 플리니는 막내였는데 고양이별로 제일 먼저 떠났어요. 막내여서인지 이 엄마가 엄청 예뻐했고 같이 장난도 많이 치면서 놀았어요. 플리니는 장갑 하나를 물고 늘 심각하게 씨름을 하곤 했어요. 자기가 물어서 어디다 치웠는데 계속해서 다시 나타나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는 장갑하고 씨름하는 모습을 보고 재밌어만 했지요. 호사마는 샴 고양이였는데 고양이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봐도 예쁘다고 할 만한 외모를 갖고 있었어요. 날씬한 몸매에 덩치도 작아서 얼마나 빠르고 부지런한지 몰라요. 호사마는 정말 귀여웠어요. 특히 고양이가 존경과 신뢰를 보낼 때 한다는 행동인 자신의 몸을 내 다리에 비비는 일이 많아서 걸어 다닐 때마다 조심해야 했어요.
호사마는 우리 집에 오기 전에 여러 집에 잠깐씩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마다 벽지를 뜯는 습성이 있어서 그다지 환대받지 못했다는 말을 들어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벽지를 뜯던 더 심한 일을 하던 다 받아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뽀송이는 호사마와 같이 살다 온 페르시안 고양이였어요. 먹는 것을 제일 좋아했던 뽀송이는 간식 주려는 낌새를 차리자마자 가뿐가뿐한 발걸음으로 경쾌하게 뛰어오던 모습에 간식 주는 사람을 신나게 만들곤 했지요. 힘은 제일 셀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집 대장 콩콩이한테 당해주는 넓은 마음씨를 가졌음에도 호사마가 당하고 있을 때면 화가 나서 콩콩이한테 달려들곤 했어요. 콩콩이는 힘으로는 플린이나 뽀송이한테 당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대장 자리를 지키고 사느라 힘이 들었을 것 같아요. 콩콩이는 최고 언니로서 강한 모습만 보여야 하니 엄마 아빠한테 더 사랑해달라고 하질 못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콩이를 더 예뻐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마지막 갈 때도 죽음을 받아들이며 위험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숭고함마저 느끼게 해준 콩이는 정말 대단한 존재예요. 좀 더 같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슬프지만 우리 아기들과 항상 같이 살고 있는 느낌이에요. 마지막 모습들이 기억에 선명해요. 뽀송이가 많이 아프다 가서 그게 제일 마음이 아파요. 엄마는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뽀송이를 더 힘들게 한 건 아닌지 후회도 커요. 아기들 보낼 때마다 항상 후회가 남아서 삶과 죽음의 문제는 내 손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해도 좀 더 잘해주고 미리미리 아프지 않게 챙기고 보살폈어야 하는데 하는 후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미미가 좀 전에도 방문 앞에서 큰 소리로 나를 부르는 소리에 힘들어도 가서 쓰다듬고 만져주고 재우고 왔어요. 손이 너무 많이 가서 힘들고 귀찮을 때도 있지만 아직 함께 있을 수 있는 미미가 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미미를 만지고 바라보고 옆에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다른 아이들과 헤어진 상처를 위로받는 느낌이에요. 새벽에 깨어서 몽롱하고 피곤하네요. 플리니와 호사마가 4월의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그때마다 겨울을 이기고 새로 태어나는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조금 더 같이 누리고 가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이렇게 좋은 4월에 이제 나와 미미와 미미 아빠 이렇게만 남았네요. 미미하고는 찬란한 봄을 계속해서 같이 맞이하고 싶은 소망을 빌어봅니다. 미미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내 곁에 있어줘.